편입 시작엔 편입 N.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8월 월말 모의고사 리뷰 독해 파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3번까지 주제 먼저 이제 나왔는데 이제 문제 유형부터 체크하고 어떻게 지문에 접근해야 될지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은 주제 문제고 22번 특정한 거 물어보는 거네. 아메바는 빈칸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 라는 거. 그리고 23번은 아메바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아마 오늘 키워드가 아메바일 거고, 그래서 이거 특정한 것까지 잡아야 되니까 지문 자체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얘가 나올 때까지, 얘가 풀릴 때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얘가 이제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의 어떤 지표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메바는요, fascinating, 매력적인 little creature, 작은 생명체다. 근데 얘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 자, 여기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지금 아메바가 오늘 키워드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또 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거니까 얘 특징을 잘 잡으면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안 해두면 우리가 다시 지문에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처음부터 잘 잡아 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되게 작은 생명체인데 되게 매력적인 작은 생명체야. 그래서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 그 다음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계라는 건, 제한이라는 건 뭐 세포 수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요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아메바는요, 몇 가지 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뒷 내용은 아메바가 몇 가지 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얘가 주제문에 해당할 수 있겠죠. 왜? 뒷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지문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이 문장이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가보면, 자, 많은 아메바는요, fresh water에 산대. salt water에 살고, 아니면 되게 젖은, 되게 이런 축축한 이런 땅에도 산대. 서식지. 그래서 일부 종들은 기생충이래. 그래서 한 종은 유발할 수 있대. 이 몸 안에서의 어떤 질병을 말이야. 얘라고 불리는. 자,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질병 이름이겠지. 그래서 한 종은요, 뭐라고 알려진, 뇌를 갉아먹는 아메바라고 알려진 한 종은 아주 위험하대. 만약에 그 종이 우리 코로 들어온다면, 그리고 뇌로 이동한다면 말이야. 그치? 오케이. 자, 계속 가봅시다. 일단 한번 볼게요. 지금 아메바가 뭐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했잖아. 혹시 코가 아닐지 한번 가볼게요. 아메바는 코가 있나? 없네. 갑시다. 가볼게요. 더 읽어볼게요. 자, 아메바라는 용어는 다소 imprecise, 정확하지 않대. 이 단어는 쓰였대. 뭘 위해서? 이 단세포의 이 생물체의 경우에 말이야. 생명체의 경우에. 근데 어떤 생명체냐면 여기 있네. 이동한대요. 뭐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뭐라고 불리는? 뭐 아메보이드 무브먼트라고 불리는. 얘가 답의 근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고 가볼게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얘겠죠. 네,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주제 잡히지? 왜? 아까 지문에서 요거 있었잖아. 요거 어딨지? 여기.
요거 요 문장. 얘네가 몇 가지 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그래서 가면 자 1번 아메바 땡땡 단세포의 생명체인데 뭘 가지고 있는 인상적인 능력과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답은 얘겠죠. 자 2번 봅시다. 아메바를 오해하는 거 아닌데 오해 얘기가 3번 인간 신체에 대한 아메바의 효과 얘는 일부지요. 3번은 일부. 4번 지금 단세포에 innocuous가 무해한 뜻이라는 거니까 아메바가 무해하지만은 않지. 여기 위험도 있었으니까. 그치? 땡. 답은 1번. 그 다음 23번 마저 풀게요. 틀린 걸 고르래. 1번 아메바는 이 몸 안에서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맞는 말. 2번 얘네는 마이크로스코픽하대. 이게 이제 극히 작은 이란 뜻이야. 아까 스몰, 리틀이라고 했거든. 그치? 이거 리틀. 맞는 말. 자, 아메바는요 발견됩니다. 오직 담수에서. 아니지 아까 뭐 salt나 wet soil에서도 발견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문제 풀 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only 이런 거. 그래서 답은 C.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들 하나 하고 싶은 말은요.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문을 여기까지만 읽었지요. 왜 여기까지 읽냐? 요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문제 지문의 유형을 좀 체크해보고 얘가 특정한 거고 얘는 전체 일치 불일치니까 그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얘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얘 풀고 나서 이만큼 읽었으니까 이만큼 읽은 부분에서 얘까지 먼저 풀어보기. 그래서 안 풀릴 때 그 다음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4번 주제 25번 얘도 특정한 거네. 왜 에드가 앨런 포이가 오늘날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특정한 거. 26번은 특정한 거. 왜 작가가 프로이드랑 해밍웨이를 언급했는가?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랑 얘가 나올 때까지 읽으면 될 것 같아. 처음부터 갈게요. 자, 에드가 앨런 포이는 이 사람은 오늘 키워드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대요. 오늘날. 문제 바로 나오잖아. because 왜냐하면 이 사람의 뭔가 문제가 많고 이런 불행한 스타일이 어떻게 느껴져?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관련 있다고 느껴진대. 어디에? 우리만의 이런 되게 불안한 시대의 말이야. 자, 오늘 키워드 에드가 앨런 포이고 이거 문제 바로 풀어야죠. 여기 읽고. 그래서 앞으로 가야지. 자, 25번 풀어보면 뭔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분열된 성격? 뭐 아니고 얘 어둡고 문제가 많은 스타일이 완벽하게 어울린대. 어디에? 우리의 똑같이 이런 걱정이 많은 불안한 현대 시기의 말이야. 답은 얘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 나올 때까지 갈게요. 자, 에드가 앨런 포이는 알고 있었대. What the death wish was. 이 죽음의 욕망이 what was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대. Long before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프로이드가 이거 죽음의 욕망이겠지. 얘를 정의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대. 에드가 앨런 포이는요. 사랑에 빠졌대. 폭력과 half century before 반세기 전에 말이야. 뭐하기? 해밍웨이가 태어나기 전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 나왔지? 얘랑 그럼 여기서 이제 왜 얘를 언급했을까? 공통점을 보면 봐봐.
반복이지. 그러니까 but 없으면 같은 말인데 여기 보면 얘가 반복이 돼. before야. before. 그리고 또 반복되는 건 뭐야? 동사를 잘 보면 이 에드가 앨런 포이는 프로이드 이전부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얘랑 사랑에 빠졌다고 했어. 그리고 뭔가 죽음에 대한 욕망, 폭력 둘 다 어두운 거지. 그치? 이게 다 지금 어둡잖아. 죽음의 욕망, 폭력. 이거 봐봐. 뭔가 아까 불행한 라이프 스타일, 또 문제가 많은 다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고 가면 자, 왜 두 사람을 언급했냐? 포이가 far ahead, 훨씬 앞서 있었거든. 자신의 어떤 시대를 말이야. 얘지요. 그치? 뭔가 동시대인들 중에 한 명이다. 아니면 뭐 포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 글을 썼다.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사이코 스릴러였다. 이런 얘기도 없지요. 답은 1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주제만 남았는데 여기 지문을 보시면요. 봐봐. 여기 계속 계속 에드가 앨런 포이는 알고 있었대. 어떻게 이 서스펜스를 다루는지 말이야. 굳이 몰라도 됐어. 시험 풀 때는. 서스펜스라는 거는 어떤 이야기의 어떤 전개에 있어서 어떤 긴장감, 몰입감을 주는 걸 서스펜스라고 해요. 어떤 불안감, 긴장감. 근데 뭐 이전에 사이코 스릴러가 생각되어지기 전에, 여겨지기 전에 말이야. 여기 보면 에드가 앨런 포이가 뭐 이중적인 자아라는 주제를 썼대. 또 뭐 이전에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전이야. 그렇지? 여기도 있어. before. 그래서 여기 또 end니까 더 안 읽을 거예요. 왜? 계속 같은 말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지 이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 포이가 시대를 앞섰다는 거야. 그래서 주제를 한번 바로 보러 가면요. 에드가 앨런 포이 땡땡. 그러니까 몽상가인데 ahead of, 시대를 앞섰던 몽상가. 답 적당하죠. 그리고 2번 에드가 앨런 포이가 없어서 땡이야. 3번 포이 땡땡 극도로 운이 좋은 개인. 이런 얘기 아닌데 운이 좋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4번 에드가 앨런 포이의 불행의 에이펙스는 절정이란 뜻이잖아. 얘 불행이 절정을 찍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 읽을 필요는 없었고,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걸 잘 잡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준 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27번. 자, 몬테스키가 더 많은 오류를 범했대. 자신의 assertion에서 말이야. 마키아벨리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급. 지금 대조를 했죠. 몬테스키랑 마키아벨리를 말이야. 그치? 근데 두 사람 중에 얘가 더 많은 실수를 했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겠네. 그럼 지문에서 얘 찾으러 가야죠. 얘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28번. 얘는 지금 전체 추론이 아니라 이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래. 지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다. 얘는 지금 결국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얘 때문에. 그 다음 29번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작가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일단 마키아벨리에 대한 어떤 특징을 알려줄 거고 그걸 잘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예로 봤을 때 대조를 나타내는 지문인 것 같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대조 차이를 잘 잡아야겠죠. 자, when I say 내가 that 이하라고 말할 때 말이야.
마키아벨리는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뭘 의미하는 게 아니냐면 이 마키아벨리의 많은 결론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심지어는 피상적이다 라고 의미하는 건 아니래. 작가는 말이야, 과학자가 아닌 작가는 때로는 맞대. 과학자가 아니어도 때때로는 맞을 수 있대. 어디에서? 과학자가 실수하는 곳에서 말이야. 그치? S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되는데 몬테스키는 훨씬 더 가까이 있대요. 누구보다? 마키아벨리보다. 얘들아 요거요, 비교급 항상 잡으셔야 돼요. 몬테스키가 마키아벨리보다 어디에 훨씬 더 가까이 있냐면 정치 과학자에 더 가까이 있대. 비록 그 역시 얘는 지금 누구야? 몬테스키겠죠. 몬테스키 또한 어디에 도달해?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피상적인 결론에 도달할지라도 말이야. 오케이. 여기 보시면요. 자, 몬테스키가, 내가 몬테스키를 네모라고 하고 마키아벨리를 사선이라고 해볼게. 아까 제가 체크를 어떻게 했냐면 몬테스키의 사선을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치 과학자에 훨씬 더 가깝다고 했어. 그렇지? 얘 역시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결론에 도달할지라도 말이야. 그래서 몬테스키는 드러냅니다. 여러 의견들을. 뭐에 대한? 비교급 훨씬 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러낸대. 그리고 따라서 말이야, 따라서 이 몬테스키는 훨씬 더 종종 많이 틀린다는 거지. 마키아벨리보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읽으면 몬테스키가 다루는 주제가 더 많다 보니까, 그치? 그만큼 이제 실수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틀리는 게. 그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게 얘죠. 이거 풀어야지. 27번. 왜 더 많은 오류를 범하냐? 마키아벨리보다 당연히 더 많은 주제를 다루니까. 그게 이제 찾아보면요. 봅시다. 지울게요. 1번. 마키아벨리가 운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아니고요. 2번. 마키아벨리가 더 과학적이라서? 아닌데. 3번. 마키아벨리가 실용적인 또는 실무적인 경험을 해서?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4번.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의견을 어디에 제한시키냐면 더 좁은 범위의 주제에 제한시켰거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문에서는 몬테스키는 뭐 했어? 훨씬 더 광범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마키아벨리는 더 좁은 범위의 주제에 접근을 했다는 게 맞겠죠. 답은 D번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문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아까. 그래서 따져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부분,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답의 근거를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그러면 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 27번을 풀었는데, 지금 아까 8번 마지막 문장 때문에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계속 특징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but 그러나 he, 얘들아, 요 he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he는요, 이 he는
몬테스키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몬테스키는 적어도 시도했다는 거야. 뭐 하려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려고 했대. 다양한 유형의 정부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벗이 온 이유는 앞에서 몬테스키가 훨씬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다 보니까 그만큼 훨씬 더 자주 틀렸다는 거야. 그렇지만 몬테스키는 적어도 체계적인 연구를 했다는 거지. 이런 특징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됩니까? 또 부연 설명. 계속히는 몬테스키. 이 몬테스키는요, 많은 사례를 들었대. 얘는 많은 사례도 들었어. 또 부연 설명. 몬테스키는 철저한 분류를 목표로 했대. 특징. 했지? 또 부연 설명. 몬테스키는 컨선과 어바웃이 만나면 걱정하다는 거니까 그가 썼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했대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했대. 여기 방법에만 체크를 해놓을게.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요. 됩니까? 갑시다. 자, we may say.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he. 뭐야? 몬테스키겠지. 잘 잡으셔야 돼요. 몬테스키의 연구는 아니다. 체계적인 게 아니다. 에제지니까 앞에 이제 무시하고 뭐만큼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연구가 체계적인 것만큼 말이야. 뒤에 시스테머틱이 생략됐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 몬테스키가 생각한 것만큼은 얘 연구가 체계적이진 않다라는 거야. 또 컴마 찍고 that 나왔으니까 we may say 되시겠지. 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몬테스키가 들었던 사례가 그렇게 잘 선택한 것도 아니다. 또 that 계속 연결. 또 몬테스키의 이 철저한 분류는 그렇게 철저하지도 않대. 우리가 말하는 게 and that 마지막이네. 몬테스키의 아이디어, 이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혼동을 준대.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몬테스키의 관점은 좀 다르죠. 자, 계속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걸 말할 수도 있어. yet, 그러나 concede, 인정한대요. 여기 concede. 뭐라고 인정하냐면 그는 목표로 했다. 뭘? 과학적인 연구, 사회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걸 목표로 했다는 걸 인정한대. 이 과학적 연구하려고 했다는 거지. 또 대시야. 그러면 concede that that이겠지. 계속 나열이네. 또 뭘 인정하냐면 몬테스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어떤 개념? 구별하는. 뭘? 비과학적인 연구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연구와 과학적 연구를 구별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대요. 그러면 얘는 되게 과학적인 연구를 했고 또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이렇게 그냥 체크만 해놓을게요. 자, but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자, 그러나 뒤집었어.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걸 말이야. 누구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반대라는 거겠지. 자, 그럼 이때 히는 마키아벨리겠지. 자, 마키아벨리는요. 얘들아, 이거 쌤이 요거 이렇게 할게요. 네모 치는 게 좀 그래서 요거는 이거 괄호 친 부분은 몬테스키 쪽.
자, 마키아벨리는요, 아니래. 몬테스키만큼 말이야. 몬테스키처럼 아주 불완전한 사회 정치 과학자가 아니래. 아, 지금 글쓴이는 뭐라고 한 거야? 몬테스키를 불완전한 과학자라고 표현을 했네. 근데 마키아벨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나데이 법비. 마키아벨리는 뭐냐면 천재래요, 천재. 어떤 천재? 상당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인데? 정치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일단 이거 둘을 따져보면요. 지금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을 했고요. 실무 경험이란 건 뭐야? 직접 어떤 현장에 뛰어들어서 직접 몸소하는 거지. 근데 지금 몬테스키는 뭐야? 얘는 과학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야. 얘는 이론, 얘는 어떤 좀 몸소 느끼는 거, 실전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어야만 했었지. 뭘 풀려고? 얘 풀려고. 마지막 문장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자, 갑시다. 1번. 몇몇 뛰어난 정치학에 대한 글은요, 비과학적이래. 여기서 맨 첫 번째 문장에서 마키아벨리는 비과학적이라고 했거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봅시다. 2번. 과학은 천재의 작품을 뭔가 개선시키지 않는다? 뭔 말이지? 3번. 마키아벨리는 덜 완벽한 사회과학자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야? 몬테스키지. 4번. 최고의 대안은요, 이 정치학에 대한 연구에서 과학적이기 위한 최고의 대안은 부지런한 거래. 뭔 말이야? 얘들아, 답은 1번으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자, 29번 갑시다.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말할 것 같지 않은 거래. 1번. 마키아벨리는, 얘들 당연히 he는 다 마키아벨리야. 마키아벨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대. 어떤 아이디어? 무엇이 어떤 연구를 비과학적으로 만드는가? 틀렸어. 이게 답의 근거가 얘야.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몬테스키야.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요거야. 얘가 지금 몬테스키였거든. 몬테스키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비과학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연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이 이 말이죠. 과학을 비과학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즉 구별하는 게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키아벨리가 아니지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얘 때문에 좀 많이 읽었어야 됐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앞지문, 두지문은 안 읽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거.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30번 주제. 31번은 특정한 거 물어보는 거네. 자, 윗 기사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커리어랑 관련이 없는 걸 고르래. 오늘 아마 얘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커리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풀릴 때까지 읽으면 되겠지. 자, you're in college. 네가 대학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너가 시작할 시기래. 시간이래. 뭘? 너의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라는 거야. 네가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까. 자, 제공하기 위해서 뭘? 가능한 도움이 되는,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draw up, 작성하다 라는 뜻이 돼.
어떤 리스트를 말이야. 여러 질문에 대한 리스트. 근데 이 질문들은 네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거래. 그래서 먼저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접근하는 건 뭐냐면 봐봐. 이거야. 지금이 네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했어? 질문 목록을 작성했네.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도와주려고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give thought, 생각했냐? 생각해 본 적이 있냐? To what would you like to be doing? 여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thought의 목적어가 to what부터야. 그치? To what, 무엇에 네가 would like to be doing,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15년에서 20년 뒤에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냐. 그래서 bear in mind, 명심해라. 커리어는, 네가 선택한 커리어는 네 삶의 미래 과정에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문 목록 중에 하나가 한 20년 뒤에 네가 뭐 하고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래 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요 얘들아 봐봐. 지금 얘 풀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돼. 얘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갑시다. 자, 왜 partially determine? 부분적으로 결정을 지을 거래. 네가 선택한 커리어가 네 미래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아마 그게 너의 어떤 친구들에도 영향을 줄 거고요. 네가 어디 사는지에도 영향을 줄 거고, 너의 어떤 여가 활동에도 영향을 줄 거고, 어떤 낭만적인 어떤 기회, 또 다른 중요한 네 삶의 측면에 영향을 줄 거래. 됐어? 한번 가봅시다. 그래 봐봐 얘들아. 커리어랑 관련된 게 없는 거 1번. 어디서 살지 맞잖아. Where you live. 그 다음 여가 활동 맞잖아. 그리고 아까 romantic opportunity 그대로 있었거든. 근데 income은 없었죠. 나머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 여기까지만 읽고요. 오늘 주제가 바로 잡혀야 돼. 읽은 부분에서. 그치? 주제는 얘지. 제가 이거 이렇게 쳐놓은 거. 자, 1번. 직업 선택의 장기간의 영향은 일부입니다, 얘들아. 왜? 지금 전체를 봐야지, 전체를. 네가 미래 커리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라고. 그치? 그래서 질문을 작성했고 그 질문 중에 첫 번째가 20년 뒤에 뭐 할래? 네가 선택한 직업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부가 되는 거죠. 일부. 1번 조심해야 되고, 2번 전체적인 홀리스틱 커리어 계획, 네 미래 라이프랑 자아를 고려하는 거. 얘가 조금 더 크지요. 그치? 3번은 뭐 즉각적인 이점보다 어떤 장기간의 이점을 우선화하는 거.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C랑 D는 커리어에 대한 키워드가 없어서 바로 제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안 읽어도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first가 나왔다면 second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finally 이런 거 나올 수 있고요. 굳이 더 읽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2번 주제, 33번 빈칸, 34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빈칸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빈칸이 마지막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빈칸부터 풀고
주제랑 일치 푸는 거고, 두 번째는 아싸리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요. 어차피 주제는 앞부분에서 나오게 될 테니까 앞부분을 읽고 나서 주제가 잡히게 되면 그리고 나서 주제 풀고 빈칸 풀고, 그럼 얘도 빈칸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먼저 요거 나머지 일치불일치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지문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것만 문제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것만 찾으러 가는 거야. 스키밍하면서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자, 가장 먼저 하는 일, 즉 인간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말이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게 컴마 그렇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인간들이 자연을 신중하게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자마자 인간들이 알게 된 것은 뭐다? 몇몇 사건들은 일어난데 규칙적인 어떤 순서로 말이야. 이걸 알았대. 또 that. 첫 번째 that, 두 번째 that이겠죠. 또 똑같은 원인은 항상 give rise to, 발생시킨데 똑같은 결과를 말이야.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그래서 태양은 항상 떠올라. 한쪽에서. 그리고 다른 반대쪽에서 진대. 얘는 예시겠지. 태양이 등장했으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은 보자. 오늘 얘기가 지금 인간이 자연을 연구하자마자 알게 된 사실이 요런 것들이래.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어봤어. 여기는 예시니까. 그치? 일단 오케이. 쭉 갑시다. 더 읽어봤자 계속 같은 말 할 것 같아. 아니면 더 읽어보고 느껴도 돼요. 리뷰할 때는. 여기 보면요. 뭐 달의 변화는 서로를 따른대요. 똑같은 순서로 말이야. 똑같은 질서로 말이야. 그리고 비슷한 간격으로. 일부 행성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가라앉지 않는데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의 이 지평선 아래로 말이야. 여러 계절들은 다소 레귤러하고요. 계속 같은 말이죠. 그렇지? 지금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자연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라고. 계속 뭔가 질서, 순서, 일정한 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쭉 스키밍 한다고 치고요. 여기 이제 그래서가 있지. 결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예시가 된다는 거지. 예시. 여기를 이제 처음부터 막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치불일치해서 물어본다면 그때 읽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는 거는 주제랑 빈칸이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만 볼게요. Yet. 그래서 thus.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질서에 대한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한 개념, 또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의 이 고정성에 대한 개념, 그렇지? 뭐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점점 어디로 들어와?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대요. 뭐 이런 얘기야. 계속 같은 말. 그래서 뒤에 보면 벗이 있어. 그치? 벗만 한번 읽어보고 빈칸 풀러 갈게요. 갑시다. 자, 더 비교급인 것 같아. 더 자세하게, 신중하게 자연이 연구될수록 또 더 널리 질서가 발견된대요. 뭐하다고? 널리 퍼져 있다고요. 우세하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신중하게 연구하면 할수록 이 질서라는 게 더 널리 퍼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대. 반면에
얘들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거랑 다 같은 말이네. 그쵸? 반면에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라고 입증이 되냐면 nothing but 단지 복잡한 거다. 되게 무질서해 보이는 거는 복잡한 거로 보인대. 뭐 하기 전까지 지금 그 누구도 블라블라블라블라래. 얘들아 여기 지금 꼼꼼하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같은 말이라는 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갈 거라고. 그래서 빈칸부터 가면요. 봅시다. 빈칸 문장은 항상 주변에 연결사가 있는지 체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and밖에 없어. 그래서 이 빈칸 문장과 앞 문장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but 없으니까 같은 말이야. 자,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우연에 의해서 라고 말한다면 모두가 인정한데 뭘? 우리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뭐다? 우리는 모른다. 그 원인과 결과를 말이야. 또는 원인과 이유를 모른대. 다시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면 모두가 뭘 인정하는 꼴이냐?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는 건 우린 모른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이 이치는 어떤 일이겠죠.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나 이유를 모른다고요. 왜? 그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연을 연구함으로써 배운 게 뭐야? 자연은 질서가 짜여져 있구나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연과 사고는 단지 어떤 단어냐면 빈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래요. 가볼까? 바로 자 1번 인간의 의미 있는 유산. 2번 스프링보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도약대야. 도약대. 발판. 우리 다이빙 할 때 그 발판 있잖아요. 도약을 위한 발판. 3번 무지함. 4번 통찰력. 얘들아 답은 무지함입니다. 왜냐? 답의 근거가 이거야. 우리가 자연, 다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면서 알아낸 게 뭐였어? 질서라고. 질서. 어떤 순서나 질서. 그치? 그래서 무언가가 우연하게 일어나게 될 때 라고 말을 할 때 모두가 뭘 인정하는 꼴이야?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에 대한 답은 근거는 do not know. 오케이. 자, 이거 풀었으니까 일단 주제부터 한번 가봅시다. 32번. 자, 뭔가 점진적인 인간의 이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연에서 점진적인 이해. 2번 우연에 대한 믿음. 안 믿죠. 3번 우연과 사고는요 실제 현상으로의 우연과 사고래. 이런 얘기 아닌데. 4번 과학적 이해의 어떤 감소, 쇠퇴. 아니지. 이거지. 이거. 다음은 1번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제 인간이 배운 가장 첫 번째가 이거라고. 일부 사건은 항상 규칙적인 순서나 질서로 일어난다는 거. 뭐 하자마자 우리가 자연을 신중하게 배우자마자 뭐 이런 것들이라고. 다만 이제 우연에 일어나는 거, 우연에 일어나는 거에서 말할 때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제랑 가장 가까운 게 1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풀어볼게요. Not true. A. 초기 관찰.
자연의 규칙성에 대한 초기 관찰은 어떤 개념을 이끄냐면 원인과 결과를 이끈대. 맞는 말. 2번 질서는 이런 설명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공한대요. 또 맞죠? 원인과 결과. 그치? 3번 우연과 사고는 용어가 아니다. 뭐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부족한 거에 대한. 얘들아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왜? 어떤 일이 마지막 문장에서 어떤 일이 우연에 의해서 생길 때 우리는 모른다고 했잖아. 이거는 무지함이죠. 얘랑 아까 빈칸 문장이랑 연결되네. 빈칸 문제랑. 그치? 마지막 문장에 있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갑시다. 35번. 특정한 거야. 이 precede가 앞서다라는 거지. 이 앞지문에서 무엇을 논의했을까라는 거잖아. 36번은 보면 과학자들의 연구에 가장 중요한 거 고르래. 그다음 37번은 주제고요. 그러면 일단 35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단 또는 첫 문장을 잘 읽어야겠네. 그럼 바로 풀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 나올 때까지 풀고 나서 주제 가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러나 이 봐봐. but으로 시작하잖아. 앞에 지문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과학에 대한 그 업적들은요. 끝났어. 이거 보고 가야 돼. 과학에 대한 그 업적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앞지문에서는 뭐 얘기해야 돼? 과학의 업적 얘기해야지. 답은 1번. 됩니까? 바로 갈게요. 자, 36번 풀릴 때까지. 그러나 과학의 업적들은 뭐 지식에 대한 추구와 실제 세계의 사용에서 이 업적은요 능력에서 오는 거래. 능력. 어떤 능력? 고치는 능력. 뭘? 이치는 당연히 과학이야. 과학만의 실수를 과학이 고친다는 거지. 그거라는 거야. 오케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타당한 개념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가능해야만 한데 타당한 실험을 만들어내는 걸 말이야. 과학자들의 성격이나 믿음은 중요하지 않대. 계속 부연 설명이야. or that matter. 중요한 건 증거가 그들의 contention, 주장을 여기서는 뒷받침하냐가 중요한 거래. 그러면 오늘 얘기는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들아. 됩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볼 수 있죠. 얘들아, 문제를 정말 잘 읽어야 되는 게 여기 봐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고르래. 가장 중요한 걸. 최상급이죠. 이렇게 최상급 표현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유의해서 좀 봐줘야 됩니다. 자, or that matter. or that matter이니까. 여기 보면요. 이거죠. 증거. 다 B겠네. 자, 그래서 갈 건데요. 얘들 봐봐. 지금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잘 봐야 돼. 과학의 업적이라는 건 이런 과학의 능력에서 온다고 했었고, 그치? 또
과학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대. 과학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대. 그치?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제를 한번 바로 가보려고요. 1번. 과학의 스스로 고치는 특성. 2번. 정치와 과학의 유사성 얘기는 아닌데. 3번. 과학적 사고에 반하는 사례. 반하면 안 되지. 4번. 증거보다 권위. 얘가 위에 있다는 거니까 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아니죠.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항상 여기 법문장이 중요하니까. 과학의 업적은 과학의 실수를 과학이 고치는 능력에서 온다. 요 정도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8번 마무리합시다. 자, 순서 문제. 그 다음 39번은 특정한 거. 한 가지 상황이래. 인구가 2배가 되는 똑같은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같은 시기에 인구가 2배가 되는 상황 나올 거야. 그거 나오면 얘 풀러오면 돼. 그 다음 40번은 얘도 특정한 거. 이거. 인구 증가의 원인, 기여하는 요소니까. 그래서 보통 얘들아 우리가 팩터를 요소라고 하잖아. 요거의 뜻이 또 원인이지요. 요소, 원인. 잘 나옵니다. 오늘 키워드가 인구 증가인 것 같아. 그래서 얘 어떻게 접근하자? 얘는 순서까지 있잖아. 그렇지? 일단 얘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 순서부터. 얘들아 순서나 삽입 문제는 이게 이제 단독으로 오든 다른 문제랑 섞여 있든 간에 항상 얘부터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헷갈릴 테니까. 그치? 얘 위주로 먼저 풀어볼게. 자, 제시문이 있고요. A, B, C, D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제시문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전에 각 A, B, C, D 첫 문장에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정도는 체크하고 갈 거야. 그래서 A에서 체크할 게 이거지. 이런 일반적인 증가요. 전 세계 인구에서. 봐봐. 이런 증가라잖아. 또 B는 however. 그러나 잡아야 되고 this factor도 잡아야 되지. 앞문장에 이런 요소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첫 문장까지. 여기까지인데 더 잡을 건 없어 보여. 오케이. 얘도 여기 첫 번째 문장 여기까지인데 더 잡을 건 없어요. 오케이. C. 요약하자면 잡아야지. 같은 말 한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얘는 요 정도 요약하자면. D번은 now 정도. 지금이니까. 얘도 큰 힌트죠. 왜? A랑 D랑 비교해도 시제만 봐도 얘는 과거, 얘는 지금 현재 완료, 얘는 과거, 맞지? 이런 시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얘는 지금 현재라는 거니까. 일단 요 정도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읽자. 자, 비록 가장 대략적인 추정, 이 세계 인구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이 1800년대 이전에 가장 대략적인 추정도 하기 어렵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seems clear that 명확하게 보인대요. 뭐가 있다? 동시적인 fluctuation, 변동이 있다고. 전 세계 인구에서 말이야. 1400에서 1800년대 사이에. 오케이? 자, 전 세계의 다양한 섹션에서의 인구는 더블이 되었대. 이 기간에. 이 기간은 이 기간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 이거 아까 문제 물어봤잖아. 이거.
그렇죠? 왜 더블이 됐을까? 자, 뭐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경제 위기 아니면 뭐 어디에나 있는 편재하는 기근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의 식민지화, 뭐에 대한 텅 비어 있고 얘는 한 반쯤 비어 있는 땅에 대한 식민지화래. 땅을 먹었다는 거지. 이 18세기에 말이야.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가시적인 증상이래. 표시래. 이런 동시적인 인구수의 증가에. 그러면 얘겠죠. 식민지화겠죠. 답의 근거가. 그래서 풀러갑시다. 일단 순서를 먼저 풀긴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봅시다. 식민지화. 이거네. 사람들이 이동했다고. 뭐 하려고? 사용이 거의 되지 않은 땅을 take over. 빼앗으려고 말이야. 점령하려고.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어. 자, 그래서 마무리 읽을게요. 자, to what can such similar growth pattern? 그런 유사한 인구 성장의 패턴이 attribute가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잖아. 그게 이제 여기죠. 뭐의 탓으로, 어떤 거에 대한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to what? 그런 유사한 인구 성장의 패턴의 탓을 말이야. 어디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물음표지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질문을 했다면 이에 대한 답이 주제이고, 그치? 항상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거 인구 성장의 패턴의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가보자고. 자, 이걸 갈 때도 역시 얘들아 이거는 센스건요. 이거 보세요. A랑 B만 둘 중에 따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랑 B만 보면 되는데 이거 봐봐. 보여? 대중적이어 왔다. 이런 일반적인 세계 인구의 증가를 attribute A to B. 기술의 발전의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야. 괜찮죠? 2번은 뒤집는 거고 또 이런 요인들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순서는 무조건 A로 가는 거야. 그치? 또 여기 보시면요. A 다음에 이제 C 아니면 B야. 그치? C 아니면 B. 그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일단 A 잘 읽읍시다. 자, 이 원인은요. 기술에서의 발전, 위생, 아니면 의학, 아니면 더 젊은, 이거는 뭐야? 더 낮아졌다는 거지. 결혼하는 평균 나이대가 말이야. 이런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B냐 C냐인데 이거 첫 번째 문장, C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돼.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둘 다 읽긴 할 건데 뭐부터? 짧은 거부터 읽자는 거야. 그래서 B는 좀 기니까 C부터 읽을게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구는요. 성장할 수 있대. 그만의 방식으로 말이야.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A 마지막 문장과 C 첫 문장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B로 가야 돼. 그래서 답은 A 1번. A, B로 시작하는 거. 그럼 30번 풀었으니까 39번 풀었으니까 40번만 풀자면 이것도 물어봤지 얘들아. 인구 성장에 기여하는 원인이 아닌 거 1번. 결혼 일찍 하는 거 맞고 2번. 의학의 발전도 맞고 위생 좋아진 것도 맞고 얘가 틀렸죠. 답은 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번 연습을 해서 다음 월말 모의고사라든지 평일에 이제 보는 기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오늘 8월 월말 모의고사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